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MSVC라고 하는, 즉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버그라고 하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디버깅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SVC를 사용하여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걸 버그라고 부르고 그 버그를 해결하는 작업을 디버그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우리가 설치했고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는 거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생각을 잘못해서 로직이 잘못된 에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 생각엔 맞는데 왜 안 돌아가지?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결국은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는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변수들의 값이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디버깅 하는 방법, 그 도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습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동영상 안에 교수님이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실행 동작을 보여줄 거예요.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이 크다면 왼쪽에 동영상을 띄우고 오른쪽에 비주얼 코드를 띄운 상황에서 동영상에 나타나는 코드를 타이핑을 교수님이 하고 나면 영상을 멈추고 똑같이 타이핑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어딘가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면서 그걸 실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실습 자료를 배포하지 않지만 영상 안에 교수님이 타이핑하는 코드, 수행하는 동작이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될 실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수업 시작할 때 주피터 노트북과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라고 얘기했죠. 궁금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도대체 왜 설치하라 그러냐. 에브리타임을 보니까는 이건 어디다 쓰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던데, 사실 오늘 수업까지 오는 동안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도를 잘 따라온 학생들이라 그러면 이제 펑션을 맞췄겠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선택적으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 필요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면 당장 펑션 프로그램 짰던 것부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벌레, 즉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는 걸 디버그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버그 할 때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그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파이썬 파일 하나 열 수도 있는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폴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폴더 열기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 폴더라는 개념은 뭐 디렉토리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그냥 파일 하나만 들어가 있는, 파이썬 파일 하나만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 소스 코드들, 여러 데이터가 같이 쓰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관된 파일들을 한 군데 모을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그걸 이제 폴더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다 하세요. 저는 이 다운로드에다가 방금 눌러서 새로운 폴더인데, 이름은 편한 대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 파이썬 이라고 해가지고 폴더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폴더를 여러분들이 작업용 폴더로 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일도 여기 들어갈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열기 하면 화면이 이렇게 프롬프팅 되고 나와서, 자, 여기 테스트 프로 파이썬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열렸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뭐 클릭해봐야 별게 없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보는 것과 같이 나오죠. 여기서 메인이라고 하고 뭐 편한 대로 주세요. 메인 소스 하고 확장자는 파이썬으로 줄 겁니다. 자, 파이썬이라고 치자마자 자, 바꿀까요? 여기 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줄이 쭉쭉쭉쭉 가 있었는데 제가 py라고 치면 파이썬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것들은 파이썬용으로 전용이지만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 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py라는 확장자를 주는 순간 파이썬임을 인식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런 그 방법에 의거 잘 설치하셨어야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탭이 열렸고 main.source.py 그 다음에 파이썬 로고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 되고요. 여기 줄 번호는 보기 편하라는 거지 소스 코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커멘트 처리를 해가지고 user defined 펑션을 몇 개 만들려고 해요. 글자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일단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 잘 했을 테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죠. calc addition 이렇게 시작할 때 소문자,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뀔 때 대문자식으로 하는 것이 이 뭐라 그래야 낙타 표기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함수 이름 주는 방법입니다. 자, 입력 파라미터는 2개, left와 right 할까요? 딱 엔터 치는 순간 이렇게 칸이 4칸이 띄워지지요. 요게 파이썬 언어를 인식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디폴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의 의미 있는 경우에는 탭을 스페이스를 4개 띄워야겠다라고 자동으로 맞춰줘요. 참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지금 타이핑은 했는데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기 하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아래쪽을 내려오면 보면 파이썬 3.7.3 64비트 버전인 거를 알 수 있고요. 오류가 있네요. unexpected end of file while par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 자, 실행을 안 시켰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시켰는데 딱 요만큼 했는데 여기 빨간 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빨갛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누르면 여기로 오는데 이게 뭐냐면 end of 파일이 기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함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함수를 채웁시다. left 더하기 right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sum이라는 임시 변수에 넣었어요. 자, 값을 줄을 완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순간 여기 빨간색 1도 사라졌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unused variable sum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에러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반드시 멈춘다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경고입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고를 준 거예요. 너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사용은 안 하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눌러도 이렇게
워닝을 볼 수 있고, 여기 프로그램 짜다가 이렇게 줄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거나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여기에 딱 올려요. 그냥 안 눌러도 돼요.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와요. s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안 쓰네? 이거는 뭐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야. 근데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네가 안 쓴단다. 이런 거죠. 자, 함수를 완성할까요? return sum. 그리고 여기 좋은 게 SU 하면은 쭉 파이썬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U. 그러면 좁혀져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제가 위에 만든 변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굳이 M 안 쓰고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저장해 주면 썸을 만들었는데 썼으니까 여기 이제 워닝도 없고 여기도 뭐 노란색, 빨간색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참 편하죠. 자, 함수 하나 더 만들 건데 따라서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업 제대로 했으면 이 스텝 4하고 5에 functions 한 겁니다. 함수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번에는 get larger라는 함수를 만들까 해요. 변수 이름을 variable left와 variable right로 했고요. 엔터를 치면 다시 줄을 앞에서 4칸 띄우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스텝 7에 등장할 conditional statement를 할 건데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어떻게 생겼느냐? if 구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컬런을 해요. 컬런을 하는 거는 여기하고 똑같죠? 이게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영어 알죠? 영어의 if 구문. 이 안에다가 조건을 쓸 건데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서 뭘 하느냐? return이란 변수를 만들게요. return은 left다. 뭔 소리예요? if 구문이라는 문법은 안 배웠지만 영어를 할 줄 안다면 만약에 left 변수의 값이 right 변수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left 큰 값을 리턴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큰 값을 가져와라 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else라는 구문이고 return은 righ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return. 자,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했는데 아직 저장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점이 동그라미가 나와 있고 1이라고 쓰여져 있죠. 저장하면 여기 동그라미 지워지고 1도 지워져요. 뭐 에러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두 개를 만들었고 실행할 구분인 메인 파트를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변수 bar1을 하나 만들 거고요. 3으로 저장을 하겠어요. bar2는 4. bar3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할 건데 무슨 값을 저장을 할 거냐? 자, 위에 만들었으니까 써야죠. 칼크 에디션 해봅시다. CAL 바로 나오죠? 여기 아래 칼크 에디션. 따라서 이 손으로 타이핑 하는 것도 습관상 좋아요.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근데 이제 손으로 다 쓰면 이제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에러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자, bar1과 bar2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bar1과 bar2를 더해서 그 값을 현재 3하고 4를 더하니까 7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되고 이제 프린트 하고 bar3 하면 이제 expected 되는 값은 7이 출력이 되겠죠. bar4는 앞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제 get larger를 실행해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bar1과 bar2 그래서 print bar4 하면 기대되는 값은 뭐예요? 3하고 7이 들어갔는데 얘가 3이고 얘가 7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예상되는 값은 당연히 큰 값 4가 출력되는 거를
기대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할 때에는 왼쪽에 여기 가가지고 벌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삼각형은 실행, 벌레는 디버그예요. 자, run and debug란 단추가 있어요. 누르면 고르시오. 교수님은 좀 깐 게 여러 개가 있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썬 하면 실행이 돼요. 아래에 보면 후다닥 지나가죠, 지금. 터미널 그래가 나오는데 지금 순식간에 7, 4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7, 4. 모양이 별로 안 예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다듬읍시다. 5, 3 하고 모양이 안 예뻤으니까 4, 4 그래서 다시 이런 예쁘게 나왔네요. 여기 이제 바 7은 7, 바 4는 4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터미널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뭐 앞쪽에서 보면 문제는 아까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경고인데 현재 프로그램이 깨끗하니까 없어요. 출력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 없고 디버그 콘솔 지금 볼 거 없어요. 터미널 현재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소스 코드 하나를 집어넣고 타이핑하고 타이핑하는 와중에 에러도 보고 경고도 보고 뭐 좀 했고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실행까지 해본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이렇게 브레이스를 하나 지워버리면 바로 이렇게 에러들이 뜨죠. invalid syntax. 그래서 이런 것들 빨간색, 노란색 나오는 거 참조해 가면서 보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뭘 할 거냐? 여기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런 개발 환경, 특별히 에디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타이핑만 할 수 있는 건 말고 우리가 이렇게 IDE라고 부르는데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특별한 기능. inline trace,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트레이싱 한다, 추적한다라는 기능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 줄 한 줄 실행하기 모드가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실행하기 모드. 한 줄 한 줄 실행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이렇게 디버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싶은 쪽, 즉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중간에 멈춰버릴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run and debug 눌러서 파이썬 하면 터미널 창 보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후다닥 실행이 돼서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멈추고 싶은데 멈출 거예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시작 부분은 어디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함수들이 만들어지면 얘부터 실행이 되겠죠? 자, 차이를 느꼈어요? 16이라는 데에 제가 마우스를 옮기면 바로 16이라는 데 마우스를 옮기면 빨간색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아, 참고로 현재 여기서 보면 바1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인티저라고 나와요. 실행은 안 했지만 이미 유추해 주는 거예요. 3이 정수니 당연히 바1이 정수. 뭐 여기도 들어가면 바2. 여기는 뭐가 될까요? 바3 쭉쭉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아무튼 프로그램의 제일 시작 지점인 여기에서 마우스를 즉 왼쪽으로 가서 16을 가면 빨간색이네. 여기서 16을 지나 이제 왼쪽으로 더 가요. 어디까지? 방금 바뀐 거 봤죠? 16에 있었을 때 화살표인데 넘어가니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단추를 눌러버려요. 이 빨간 단추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불러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개발 환경이 지원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제가 멈추고 싶은 부분에서 멈춰라 라는 겁니다. 대부분 본인이 애매하고 여기서 에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설정하죠. 여러 개 설정해도 돼요. 여러 개 설정해도 되는데 지금은 맨 처음 시작하는데 한 군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방금처럼 run and debug에서 한 번에 실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run and debug를 하면 run 하다가 여기서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달려볼까요? run and debug 파이썬. 자,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어디서? 현재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위에 올라타고 있어요. 그쵸? 프로그램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멈출 겁니다. 일단 뭐를? 현재 디버그를. 빨간색 눌러서 끝내버리면 다시 보는 것과 같이 run and debug으로 왔어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프로그램을 started라고 합시다. 자, 다시.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 started라는 화면에 출력이 지나고 나면 보는 것과 같이 이게 나타나는 거겠죠. 이 줄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거는 화면에 나와야 돼요. 어디에? 이쪽 결론창에. 청소는 클리어라는 거로 합니다. 자, 그래서 run and debug를 해가지고 파이썬을 치면 자,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 나타났어요. 그죠? 프로그램이 여기 멈췄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프린트 프로그램 스타티드가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화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 외에도 뭐가 나타났냐면 왼쪽에 변수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함수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로컬 베리어블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가면 조사식 잠시 후에 배울 겁니다. 여기 가면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여러 개가 얘를 누르면 멈춰요. 뭐를? 디버그를. 앞서 한번 눌렀는데 다시 한번 눌러보면 멈췄어요. 그쵸? run and debug 이거 왜 다 사라졌어요? 여기도 뭐 조사식 로컬 사라졌어요. 다시 파이썬 실행이 되고 멈춰요. 단추 첫 번째 거 설명한 거예요. 얘를 누르면 디버그를 멈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건 뭐냐? 한 줄 한 줄 실행하기라 그랬죠.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 누르는 단추는 누구냐? 얘예요. 점 하나가 한 줄 혹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포함한 한 줄 전체를 의미해요. 지금은 함수가 없죠. 이 함수 때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뭐예요? 바1에 3을 넣어주세요예요. 눌러볼까요? 시 나왔어요. 교수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에헤, 눈썰미가 없어. 왼쪽에 로컬을 가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바1이 생겼어요. 없던 애예요. 사기를 쳤을까요? 다시 멈춥시다. 다시 run and debug 파이썬 보면 calc addition get larger, python built-in 캐시 쭉 나오는데 아래로 조금 내릴게요. 줄 스택은 필요 없으니까 내리고 자, 여기 바1이 없어요. 다시 와서 한 줄 실행하기를 누르면 바1이 생겨요. 하나, 바1 자, 바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3이란 값을 저장한 겁니다. 그러면 바2라는 변수를 만들고 4를 저장하는 이 줄을 이제 실행해 볼까요? 뭐로? 얘로. 바2는 4가 생겼죠. 그쵸? 그 다음은 바3에 calc addition 바1, 2 한 결과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실행합시다. 바3에 7이 들어갔죠. 아유, 훌륭하네. 자, 다음 줄은 이제 get larger를 실행해서 3과 4를 준 후 4를 바4에 넣으면 되는데 바4 아직 없어요. 실행합시다. 실행. 바4가 생겼고 4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훌륭하죠. 조금 더 내리고 자, 그 다음은 화면에 프린트 구문 출력하면 돼요. 프린트 바4 더하기 4 했고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으니 어라? 단추들이 사라졌죠? 디버그 모드 종료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했습니까?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들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스트로 이곳에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줄 한 줄 실행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단추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단추 보러 갑시다. 자, 이쪽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생기는 변수들이라든지 그 값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일단 요거 설명 끝났고, 요 단추 설명 끝났고, 요거 설명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인데 요번에 설명할 건 얘예요. 자, 일단은 바1인 바스 3을 바1에 넣는다. 이거 눌러봅시다. 바1에 3값 들어갔고 다음 줄로 갔어요. 이 경우에는 얘나 차이가 없네요. 자, 바2는 4를 집어넣읍시다. 마찬가지로 바2에 4가 들어갔고요. 실행이 돼서 다음 줄로 갔고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얘나. 자, 칼크 에디션을 해가지고 바1과 바2를 입력 패러미터로 줘서 결과값을 가져와서 바3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추를 누를 거예요. 점 안에 점을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 누르면 오호! 화살표가 어디가 있어요? 다음 줄로 가지 않고 일로 갔어요. 뭔 소리예요? 칼크 에디션 함수를 실행하면서 바1 3과 바2 4를 입력 패러미터로 줘서 계산해 달라고 했죠. 디버그는 어디로 해야 돼요? 따라서 칼크 에디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 눌렀던 이 점을 뛰어넘는 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결과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칼크 에디션 바1, 바2에 각각 3, 4를 넣어서 7을 계산한 후 그거를 바3에 넣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치운 게 이 점을 뛰어넘었던 단추고 지금은 뭐예요? 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점이 뭐예요? 함수예요. 지금 칼크 에디션 함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값은 뭐다? 3이다. 라이트 값은 뭐예요? 바1, 바2가 각각 3, 4니까 레프트는 3, 라이트는 4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뭐예요? 썸은 없잖아요. 따라서 썸은 없으니 어떻게 한다? 요 줄을 실행해 봅시다. 누르면 자, 썸이 생겼어요.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3과 4를 더한 값 7을 썸 변수에 저장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리턴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썸이 7이죠? 이 값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1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할 일이 남았어요. 7 값을 바3에 넣어야 돼요. 자, 이어서 눌러봅시다. 그럼 어떻게?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이번에 칼크 에디션의 결과값을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크 에디션의 리턴 값은 7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7을 바3에 넣읍시다.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바3 없어요. 실행하면 바3가 생겼고 7이 들어갔어요. 훌륭하죠? 이번엔 뭐예요? 또 프린트 함수가 나왔어요. 바3 출력하고 실제 바3 값인 7을 출력하네요. 이것도 함수예요. 자,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로 실행을 해볼까요? 안 들어가요. 빌트인 파이썬 펑션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잘못 실수를 할까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실행만 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바3는 7이다 라고 출력이 됐어요. 자, get large 함수가 있고요. 바1과 바2를 줬네요. 그리고 우리는 큰 값이 3, 4가 들어갈 건데 4가 크니까 4가 리턴이 돼서 바4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점을 화살표가 가리치는 애를 누르면 들어오죠. 자, 스텝 7에서 이 조건문을 배울 텐데 결국은 이 조건에 부합하면 그 조건문 밑에 있는 줄을, 부합하지 않으면 LG에 있는 거를 실행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바 레프트에 3이 들어가 있고 바 라이트에 4가 있으니까 3이 4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결국은 이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실행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함수 안으로 들어온 거를 어떻게 또 알 수 있어요? 화살표가 여기를 가리키고 실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왼쪽을 보면 바 레프트는 3을 가져왔고 바 라이트는 4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인지 실행해 봅시다.
기대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실행. 봤죠? 뛰어넘고 바 라이트가 더 크니까 2주를 실행하겠다 한 거죠. 따라서 함수를 들어가고 나오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스텝 7에서 배울 조건문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하기가 참 용이한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 리턴에다가 바 라이트 4를 넣어요. 바 리턴이 4가 됐죠? 그리고 리턴 값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이 결과값, 즉 4를 바4에 넣어야 되는 이 줄로 돌아가야 되니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돌아왔고, get larger 함수의 리턴 값이 4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 값을 어디에 넣는다? 바4에 넣는다. 바4가 4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 줄 실행해야죠? 바4의 값을 4다라고 출력을 하는데 빌트인 파이썬 함수 안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눌러도 똑같이 4가 나오고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몇 개가 안 되는 단추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단추를 위해 이번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요. 칼크 에디션 함수를 디버그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다 눌렀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쭉 실행이 되다가 칼크 에디션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겠죠. 갑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오, 왔어요. 칼크 에디션 함수가 호출이 돼서 left는 3, right는 4.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와서 한 줄 실행해 봤습니다. 오, 썸값이 잘 계산이 되는 걸 봤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한 줄이지만 이 밑에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건 딱 요 줄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됐네. 그러면 뒷부분 한 줄 한 줄 실행하기 귀찮은 거예요. 프로그램 뒷부분도 귀찮아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딱 여기였으니까. 그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얘입니다. 단계 출력하기. 누르면 함수 바깥으로 나와요.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디버그, 함수 바깥으로 나오면서 디버그예요. 자,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칼크 에디션이 7인 걸 확인했네요. 뭐 뒷부분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누른다? 얘를 누르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약에 없다면 프로그램을 그냥 끝까지 달려버립니다. 즉, 한 줄 한 줄 실행하기를 끄고요. 지금부터 달려요. 달려라! 보면 끝까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단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디버그 모드를 돌립시다. 화살표를 가리키겠죠? 멈췄어요. 봤는데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2이기로 했어요. 바꿨어요. 자, 바꾼 상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거를 멈추고 할 수도 있지만 요 리프레시 단추를 눌러버리면 프로그램이 수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동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뜨죠. 이 상황에서 당연히 리턴을 하면 썸이 11이 되니까 수정하는 거.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할 얘는 다시 시작하기예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멈춰있던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버그 모드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했던 것들을 복습해 볼까요? 이쪽 화면이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서 변수들과 그의 값들이 나온 걸 봤고, 이쪽은 소스 코드, 터미널의 출력 결과,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창에서 나오는 거를 확인했어요. 더불어서 멈추기, 다시 시작하기, 한 줄 한 줄 실행하는데 함수 만나더라도 결과값만 가져오기, 함수 안으로 들어가기, 함수에서 나오기, 브레이크 포인트 없으면 끝까지 그냥 달려주세요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은 마지막으로 배울 애가 조사식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하던 친구들이 이메일들을 몇 개 보내고 강의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3이라는 값이 있네요. 그쵸? 궁금한 거예요. 뭐가? 3은 컴퓨터 메모리 어디에 있을까? 엔터를 쳐봤어요. 오, 주소값이 나오네요. 방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리어블 배울 때 파이썬에 있는 값들, 그 값들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변수에는 사실 그 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값을 저장한다. 베리어블은 따라서 value의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라고 배웠던 거죠. 자, 3이라는 값이 4453, 359344에 있네요. id var1은 뭘까요? 없대요. 아직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자, 볼까요? var1이 define이 안 했는데 아직 우리는 요주를 실행 안 했어요. var1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id라는 함수를 제가 실행해 보고 있네요. 어라, 여기 조사식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디버그도 방금 배운 것처럼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3은 어디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3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아이디를 배웠죠. 직접 실행해 보는 거예요, 손으로. 자, 그럼 요주를 실행해서 variable 1, var1의 아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 줄 실행하기 누르면 봅시다. var1에 3을 집어넣고 var2로 이동했는데 var1은 3을 저장하고 있죠. 근데 보면 var1의 id를 하면 4453, 359344 둘이 같아요. 우리는 var1이 3을 실제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var1에 있는 값을 알고 싶어요? 3인 걸 알 수 있어요. 특이하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var2를 만들어서 사람값을 안 넣었으니 우리 var2 한번 쳐봅시다. 없대요. var2가 저장된 곳은 어딜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id, var2가 저장할 4의 주소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또 var2의 id 값을 실행해 봤어요. 없어요. 자, 실행해 봅시다. 한 줄. var2는 4를 저장하고 있대요. 원래 그리고 정수사는 여기 있는데 var2의 id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조사식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칼크 에디션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0하고 20을 주면 무슨 값이 나올까? 3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조사식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구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궁금한 걸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해서 폴더도 만들고 필요한 파일도 집어넣고 한 줄 한 줄 실행해보고 함수 안으로도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고 변수값도 보고 조사식도 봤어요. 장난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 요것만 있으면 한 학기 사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봤었던 것들 직접 여러분들도 실행해 보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익히고요.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가지고 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주피터 노트북을 메인으로 삼았으니 주피터 노트북으로 머리로 충분히 디버그하면서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확인이 필요해.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고 비주얼 코드 스튜디오로 소스 코드의 안을 커피 앤 테스트해서 디버그하는 거 해보길 바랍니다. 즐거운 코딩 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자, 끝났을 땐 어떻게 해요? 디버그 모드였다면 끄고요. 자, 지금 이 상태로 프로그램 닫고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요쪽으로 하면 아까 요쪽에 있었던 거로 돌아왔죠. 여기서 화면에 지금 안 나오는데 파일 메뉴로 가면 거기에 폴더 닫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매킨토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일 거예요. 파일에 가서 폴더 닫기를 하면 보는 것처럼 맨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요거에 맞춰서 폴더를 닫고 나가면 돼요. 방금 작업했었던 건 이렇게 연역에 쌓여요. 그래서 테스트 파이썬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다시 열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짧지만 한 학기 동안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사항 설명했습니다. 즐겁게 사용하세요.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었던 비주얼 코드에 대한 영상 잘 활용하고요. 영상만으로도 많이 충분할 거예요. 교수님 생각에는 대학교 학부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설명한 한 40분 정도 남짓의 영상인데 설명한 거 내용 이상으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주면 그거를 활용해서 더 훌륭한 작업을 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레퍼런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레퍼런스는 이미 우리가 방문을 해봤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홈페이지입니다. 가서 여기저기 많이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비주얼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나올 거고요. 특별히 교수님이 이제 권장을 하는 건 이 사이트를 가시면 Getting Started with Python in Visual Studio Code 라는 이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를 따라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거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파이썬에 대한 기초 문법들을 다 이해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비주얼 코드에서 타이핑하고 실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 지점에서 또 강조하지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그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작성하고 실행하는 거고요. 확장자가 py인 정말 순수한 파이썬 파일은 비주얼 코드를 키고 여기서 타이핑 하셔야 돼요. 두 개를 이제 혼돈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비주얼 코드로 만든 프로그램을 파일을 확장자 IPYNB만 py로 바꾸는데 그건 파이썬 파일이 아니에요. 비주얼 코드를 열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훅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시고요. 실습 자료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돌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파이썬 파일, 즉 확장자 py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그하는 거는 이 비주얼 코드에서 시작하고 끝을 낸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튜토리얼이 비주얼 코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이썬과 관련돼서 설명한 거라면 디버그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디버깅 요 주소로 가면 돼요. 요 주소로 가면 주피터 노트북의 디버깅 기능에 한정지어서 설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 안에서 설명이 된 거 이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웹사이트에 요 디버깅 이 블로그의 정보를 읽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버깅이라는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훌륭한 도구예요. 비주얼 코드. 이 비주얼 코드에서 어떻게 확장자 py인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멈추는지, 그리고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변수의 값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멘틱 에러, 결국은 나의 로직 에러를 잡는 방법을 설명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디버깅 with 비주얼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